제가 10년 전에 타주에서 LA 한인타운으로 이사 오면서 그때 한인타운에 한국 분들을 보는 한국의 신장내과 의사가 LA에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보면서 당뇨병성 신장병을 비롯해서 일반 신장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의 동맥경화증 방지도 하고 환자의 생존율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신장내과 전문의가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을 처방하는데 한인타운에서는 이 약을 쓰는 사람이 저 외에는 한 분밖에 없어서 약국에도 약이 없고 하물며 약사들조차도 이게 소화제인 줄 잘못 알고 잘못해서 약을 주는 일이 번번이 일어났었던 경험이 있는 약입니다. 실제로 약국에서 약사분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게 위장약인데 이거 맞냐고 확인 전화를 한 일도 몇 번이나 있을 정도로, 아니면 어떤 약국에서는 아예 자기가 소화제라고 다른 거를 완전히 바꿔서 준 그런 일도 있었던, 어떻게 보면 아주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일까지 일어났던 일이 10년 전에 이 약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픽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임상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68세 여성인데 2형 당뇨와 콩팥병, 고혈압, 통풍 경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보니 자기의 크레아티닌이 1.5면 3기 신부전이라고 보고 저희 병원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혈액 검사를 보니까 소디움 136, 포타시움 5.6, 바이카르보네트가 17, BUN이 75, 크레아티닌 1.5,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7.0, 콜레스테롤 수치 중에 LDL이 135로 나가 있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한 것이 이제 칼슘 9.2, 인 수치, 포스포러스가 4.8, 알부민이 3.8, 유릭 애시드 7.8 이렇게 있고,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가 1 플러스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약은 당뇨약으로 글리피자이드 5mg 하루 2번 드시고, 혈압약으로 암노리핀 5mg, 아테놀롤 50mg, 고지혈증 약으로 아톨바스타틴 10mg, 그리고 수면제를 드시고 있었고 비타민 D를 드시고 있으면서 저희 병원에 처음으로 방문을 하셨는데요. 자, 여기서 벌써 바뀌어야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일단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당뇨 환자인데 LDL이 135로 너무 높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LDL이 70 이하로 원하고 아톨바스타틴을 10mg 밖에 드시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뇌졸중, 심근경색증 이런 혈관 질환이 나빠지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서는 아톨바스타틴 20mg은 최소한 드셔야 되는 것이 정석인데, 수치도 벌써 너무 높고 있는 상태에서도 10mg을 드시고 있었고, 두 번째는 혈압약에서 당뇨 환자인데 ACE 인히비터나 ARB 계열의 약을 쓰지 않고 칼슘 채널 블라킹, 암노리핀, 노바스크 그리고 아테놀롤 베타 블로커를 쓰고 계셨습니다. 암노리핀 경우는 선호하는 고혈압 약에서 거의 세 번째 정도에 드는 약이고, 당뇨가 있으시다면 ACE 인히비터나 ARB를 약을 쓰고 이뇨제를 쓴다든지, 그러고 칼슘 채널 블로커 암노리핀이 세 번째 정도로 오는 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뇨의 치료에서도 글리피자이드를 드시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메폴민이 끊긴 이유가 콩팥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메폴민을 끊으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에서는 메폴민을 드셔도 되고 끊어야 되나 고민을 하는 그 시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메폴민을 안 드리더라고 하더라도 그때가 거의 한 8년 전쯤이었으니까 그때도 SGLT2 이니비터를 쓰셔야 하는데, 8년 전쯤에는 한인타운에서 이 SGLT2 이니비터를 쓰는 의사들이 저하고 다른 의사들 딱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의사분들이 이야기에 대해서 몰랐다고 해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 만약에 지금이라면 글리피자이드 하나만 주면 장르의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더 좋은 약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벌써 콩팥병이 있고 당뇨가 있기 때문에 SGLT2 이니비터를 미국 콩팥학회와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강력히 추천을 하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 SGLT2 이니비터 계열을
써야 되고요. 자, 거기까지는 기본적인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토픽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HCO3라고 해서 바이카르보네이트 레벨이 1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즉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대사성 산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치료가 안 되고 있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치료는 신장내과 전문의만 거의 하고 있고, 내과 선생님들 중에서 이 치료를 하는 사람을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내과 전문의한테 전원이 안 된 환자는 거의 100% 이거를 드시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미국 학회에서도 그렇고 콩팥이 나빠지면 초기에 신장내과 전문의를 보내라고 강력하게 추천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도 포함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관리를 안 하면 동맥경화증이 급속도로 망가지고 그 후에 치료를 해도 벌써 데미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을 잃고 생존율에도 굉장히 막대한 데미지가 온다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미국 학회에서도 신장내과 전문의로 먼저 초기부터 관리를 해라는 말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환자들의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는 제가 예전에도 방송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하는 대사성 산증,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사성 산증은 HCO3 아니면 CO2라고 적어 있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22 미만일 때 대사성 산증이라고 합니다. 대사성 산증이 왜 중요하냐면 산성과 알칼리성이 밸런스가 깨지면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이 일어나는데요. 이 산성과 알칼리성의 중립을 조절해주는 장기가 콩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우리 인체의 산성도를 맞추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콩팥이 망가지면 산성도에 문제가 생기고 피가 산성화되고, 그러면 그 산성화된 거는 다시 콩팥의 interstitial fibrosis라는 콩팥의 섬유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콩팥이 더 많이 망가지니까 더 많이 산성이 되고, 그 산성은 또다시 콩팥을 더 많이 망가뜨리고 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성이 조절되지 않았을 때 이 산성은 뼈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골다공증과 뼈의 골절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근육 감소도 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가 됩니다. 따라서 당뇨를 조절하는데 더욱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사성 산증을 조절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존율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치료가 소디움 바이카르보네이트 약이 되겠습니다. 그 소디움 바이카르보네이트 약을 투석을 하기 전의 환자들, 콩팥병 있는 환자들에게 줬을 때의 생존율을 조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2021년 논문에 1541명의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관찰 연구 observation study를 해서 보고를 낸 게 있습니다. 이 관찰 시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 사이에 투석을 시작한 사람을 계속해서 관찰을 했는데, 그래서 발표를 10년도인 2021년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1541명 중에 677명은 중탄산 나트륨, 소디움 바이카르보네이트를 복용을 했고 845명은 복용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밝혀져서 추적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탄산 나트륨을 복용한 신부전 환자의 사망률 그래프를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 반을 지켜본 결과에서 중탄산 나트륨을 복용한 환자들은 13.6%의 환자가 사망을 한 반면에 중탄산 나트륨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은 21.2%가 사망을 했다고 보고되겠습니다. 즉 중탄산 나트륨 복용한 군이 사망률이 35.8% 적었다라는 겁니다. 복용하지 않았던 사람에 비해서. 자, 그래서 이 중탄산 나트륨이 도대체 뭐냐? 소디움 바이카르보네이트. 자, 구글에 중탄산 나트륨 아니면 영어로 소디움 바이카르보네이트라고 하면 따단 하고 나오는 것이 어깨에 방망이를 쥐고 있는 그림이 나오면서 arm and hammer 라고 해서
베이킹 소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베이킹 소다, 한국말로는 식소다, 빵을 굴 때 쓰기도 하고 우리가 속 쓰릴 때 먹기도 하고 청소를 하거나 뭐 이럴 때도 쓰기도 하는 이 베이킹 소다, 소디움 카보네이트입니다. 베이킹 소다의 뒷면에 액티브 인그리디언트를 보면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라고 써 있는데요. 사진처럼. 그런데 이것이 purpose 해서 목적은 antiacid. 그래서 속 쓰린 데 쓰는 위장약이라고 써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혼동하시는데 주의를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라고 해서 구글 검색을 하게 되면 antiacid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구글을 쳐봤더니 이 사진처럼 이렇게 약들이 쫙 나와요.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하고 필 이렇게 치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나오는 것이 Natural Antiacid Tablet 해가지고 텀스라는 브랜드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의 카피약들이 쫙 나오는데요. 이 제품처럼 안티아시드로 나온 흔히 텀스라고 불리는 이 약이나 이 약의 유사약은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가 아니라 칼슘 카보네이트입니다. 칼슘 카보네이트는 칼슘이 함유된 성분으로서 오히려 신장 환자에서 복용을 하면 동맥경화증이 악화되기 때문에 칼슘 카보네이트는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콩팥 환자에서도 제가 칼슘 카보네이트를 가끔 드리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더 또 복잡하니까 그건 넘어가고 오늘의 토픽에서 이렇게 산증이 왔을 때는 칼슘 카보네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를 드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어떤 환자들은 콩팥 환자에는 소디움, 나트륨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기는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인데 이거 먹어보니까 짜던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소디움은 오케이. 이것도 복잡하게 가면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와 소디움 클로라이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짠 물이나 짠 소금 같은 경우는 소디움 클로라이드인데 이게 소디움과 클로라이드가 좀 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를 먹는다고 부종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디움 클로라이드, 소금을 먹게 되면 부종에 문제가 생기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든지 할게요. 그래서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는 소디움 클로라이드와 또 다른 적이기 때문에 이 소디움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드시면 됩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이게 소디움이라고 써 있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콩팥이 나쁘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가 필요한지 어떻게 찾아보냐. 나의 피검사에서 저희 병원의 실제 환자의 피검사 프린트아웃인데 자, 여기서처럼 Comprehensive Metabolic Panel이나 아니면 Basic Metabolic Panel에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카본 다이옥사이드라고 해서 24라고 써 있는 그 수치가 바이카보네이트의 레벨입니다. 바이카보네이트라고 말을 했는데 왜 여기에는 카본 다이옥사이드라고 써 있냐? 바이카보네이트를 CO2 또는 카본 다이옥사이드 또는 HCO3라고 표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검사 기관에서 어떻게 그걸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이 약간씩 바뀔 수 있는데 동일한 거니까 CO2 HCO3 아니면 카본 다이옥사이드라고 써 있는 수치를 보시고 만약에 이게 21 이하일 때는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 치료를 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 콩팥이 정상인데 이 수치가 딱 한 번 내려갔다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어떤 운동을 심하게 했거나 나의 몸의 일시적인 상태로 인해서 대사가 많이 돼서 일시적으로 산성화가 됐지만 금방 콩팥이 정상이다면 하루 안에 이거를 정상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바이카보네이트를 뭐 하루 낮았다고 드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콩팥은 돌이킬 수가 없다. 그리고 콩팥이 나빠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내과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자를 그대로 방치하다가 투석 직전에야 콩팥내과 전문의한테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콩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콩팥이 나빠지는 속도를 줄여주는
치료 방법들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치료가 혈관을 보호하고 동맥경화증 때문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이 오는 것을 조절하는 일을 신장내과에서 하기 때문에 콩팥이 안 좋거나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소변에서 단백뇨나 혈류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조금 이상할 때 콩팥에서는 벌써 굉장히 많은 데미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미리 조절을 할 때 콩팥의 생존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과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